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의 실전 매매 기법 강의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욕심 없이 하루 10만 원 평생 써먹는 시초가 단타 매매법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현재 3월달까지 계속해서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작년 7월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시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시장 속에서도 승률 80% 이상으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을 내어드렸는데요. 제가 뭐 엄청난 뭐 대단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나게 뭐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다 보니까 작게는 3%에서 많게는 100% 이상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높은 확률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난 적어도 80% 정도 이상의 승률의 단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채널에 나오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승률을 높여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께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채널 같은 경우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의 영상도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의 영상도 아닙니다.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을 공개하는 영상도 아니고 그저 2022년도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해오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는구나. 정말 내 개인적인 매매를 할 때 승률을 높여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들을 꾸준히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뭐 또 당연한 얘기죠. 예. 저는 항상 당연한 얘기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슈 분석입니다. 이슈 분석 되게 뻔한 거예요. 원래 이슈 분석해야 되는 거죠. 뭐 이 업종이 좋고 이 기업이 좋고 뭐 이 재무 실적이 좋고 뭐 이런저런 뭐 이 재료의 엄청난 이슈 배경 뭐 한국 정책 뭐 아니면 뭐 전 세계 방향성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 분석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 예를 들어 생각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 전기차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반도체도 좋은 것 같고 뭐 메타버스도 좋은 것 같고 로봇 관련 기업들도 좋은 것 같고 이런저런 이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중구난방으로 '이슈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슈를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적었어요. 코로나 원전 건설 침해, 탈모, 전기차, 위드 코로나,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정치,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 너무나도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재료를 우리가 모두 다 공략한다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나 뭐 우리가 전업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당장 불러 드렸던 것들은 꼭 반드시 기본 개념이라든가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막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왜 이렇게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직장인 분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직장인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슈를 상세하게 그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 파고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탑 1, 2를 골라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탑 종목들, 탑 1, 2 종목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설정하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바로 뭐냐? 강한 이슈에 집중하라. 그리고 장기 이슈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뭐 되게 뻔한 소리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강한 이슈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시기에 친환경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뭐 특히나 유럽에도 있죠. 요즘엔 뭐 중국까지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국가 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풍력, 뭐 원전, 태양광, 뭐 여기다 뭐 더 하나 더 더하면 뭐 수소 정도로 좀 더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들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투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기차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죠. 뭐 기업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들은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합니다. 이게 돈에 돈을 벌려고 기업을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요.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뛰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죠? 현대, 아마존, 포드, GM, BMW, 벤츠
등등 규모도 조 단위의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실제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유망하고 시장의 규모가 크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슈는 강한 이슈 같아요? 약한 이슈 같아요? 뭐 당연히 강한 이슈겠죠, 여러분들. 기업들이 지금은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아무리 해당 업종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논문을 아무리 읽어본들 우리는 결국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본 데는 결국 한계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스스로 판단하신 판단해서 공부하고 파고들어간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확률이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가 우리가 강한 이슈, 약한 이슈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강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근데 풍력입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을 보겠습니다.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을 투자한다는 소식은 딱히 많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차라리 국가 주도에서 몇 번 한다라고 이야기는 들어보셨어도 뭐 몇몇 기업들이 좀 그것에 호응하죠. 뭐 우리나라 국내 뭐 풍력 관련 기업으로 뭐 두산중업인데 근데 여러분들 삼성이 풍력 투자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풍력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몇몇 들려오긴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뭐 할까 말까 뭐 이야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강력하게 뭐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투자 소식이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풍력 관련 종목들, 태양 관련 종목들 좋긴 좋습니다마는 무엇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에 비해서 약하다 보시면 돼요. 이 업종과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업종과 이 이슈가 죽었다. 이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비교적 어떤 게 강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뭐가 더 강하다? 전기차가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왜 그런 거냐?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뭐 기술력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준은 뭐 뛰어나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에너지 생산 방법에 비해서 주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력이 부족한 업종들은요, 특히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가 필요하며 충분한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관련된 종목들 다 좋겠지만 뭘 굳이 따져보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전기차가 더 좋은 거죠. 그럼 우린 뭐에 투자해야 될까요? 전기차에 투자해야겠죠. 이해되셨어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어 차라리 저는 풍력하고 태양광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좋다라고 보냐면 차라리 국가 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원전 정책이 크다고 봅니다. 원전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뭐 중국도 원전 뭐 150기를 건설하는데 5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의 규모가 작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까지 이 풍력하고 태양광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탄소 저탄소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정한 기준이죠. 뭐 "친환경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럼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기차, 친환경 정책 중에서도 전기차, 풍력, 태양광, 원전이 있지만 전기차하고 원전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냐? 뭐 심플하죠. 더 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실적 성장, 기대감을 가져다 주며 더 큰 주가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 안 올라간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얘네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가 판단하실 때에는 이 투자 규모라든가 이 기업들이 얼마나 따라 붙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이슈와 작은 이슈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장기 이슈에 집중하라입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이슈하고 장기적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냐?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 보겠습니다. 단기적 이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의 18%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덴티움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서 뭐 저도 어플 추천 종목으로 한번 한 차례 추천드린 적이 있고 뭐 보유하고 계시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뭐 눌림목에 손절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티움이라는 주가를 여러분들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이슈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를 타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절대 길게 봐서는 안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란 무엇이냐?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실적 발표를 했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을 때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그다음 기대감이 주어져야 되는데 다음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적 잘 나왔어. 그래서 넌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좋은 실적이 잘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뭐 새로운 뭐 2차 전지 사업, 뭐 전기차 사업 혹은 뭐 AI 사업 혹은 뭐 로봇 관련 사업 이런 거에 투자할 거야라는 투자 이제 방향성을 내놓으면 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에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이것 하나만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맞긴 하지만 사실 이 관련된 주가는 제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결국엔 3개월 이상 크게 새로운 재료가 붙지 않는 이상 뭐 3개월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1개월 이상도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셔도 됩니다. 실제 뭐 제가 추천드릴 만큼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정말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된 주식들을 2개월, 3개월, 4개월 길게 끌고 가셔봤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그래서 정말 짧게 단타를 치는 것은 괜찮으나 이 관련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장기적인 이슈 보겠습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발표 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슈죠. 보통 이런 정책이라든가 뭐 투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기아가 냈던 기사 내용입니다. 기아가 냈던 정책 발표 내용 기업의 장기 투자 발표 내용인데 2026년까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2-3년 3-4년 정도 되겠죠. 28조를 투자해서 그죠? 규모도 괜찮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에 집중할 듯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는 건 뭐 요즘에 플라잉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비행기가 아니라 뭐 헬 좀 더 유용한 뭐 헬리콥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라잉카,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 이슈에 2026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이슈 내용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발표 내용은 뭐 지금 당장에 관련된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6년까지는 유효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은 기산 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기산텔레콤입니다. 기산텔레콤이 가장 대표적인 플라잉카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단기간에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겠지만 타이밍이 오면 언제까지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지금 최근에는 뭐 현대기아차의 방향성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주를 넣어두고 2026년까지 특별한 발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슈가 좀 주목을 받을 때마다 주가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보고 또 추가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폭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 점유율 7% 목표로 한다. 대략적으로 187만 대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뭐 역시나 2030년도까지 목표치를 세워두고 지금 현재 전기차를 생산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단기적인 선택, 단기적인 이슈
뭐 물론 적어도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장기적인 이슈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기적인 이슈는 시장의 돌발 악재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좋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물리는 것은 물론 좋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주식이 결국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장기적인 이슈의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한 이슈에 집중하시라라는 설명과 장기 이슈에 집중하시라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아무 종목 이슈나만 이것저것 호재 나왔다고 해서 뭐 무적장 좀 주워 담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투자금 각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어떤 기업에 어떤 이슈에 할지 매일매일 아침에 단타를 할 때에도 집중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중장기 투자하실 때에는 당연히 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이슈와 장기 이슈에 주목하는 거 더 중요하겠죠. 심지어는 근데 단타 관련된 종목들을 단타 종목을 찾을 때에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는 데 비약적인 도움이 된다.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한 60%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잘 파악하셔도 저는 한 15%에서 20% 확률 정도는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도대체 이런 이슈 장기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이슈 받을 만한 종목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미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저도 모든 걸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슈 분석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슈와 내용들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파악하셔서 관심 종목을 쭉쭉쭉쭉 다 등록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순서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고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승률 매매를 올려 나가시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인데요. 다음 영상까지도 여러분께 시청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주식 방법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큰 확률 높게 좋은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종목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좀 더 깐깐하게 좀 더 퀄리티 높은 종목들을 찾아 나가시는 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난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심플합니다. 급등 추천 종목들 제가 직접 선택해서 드리고 있고요. 당일 상한가 분석 이거 시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저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뭐 매일 아침에 8시 에서 6시 반 사이에 당일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지금 내용들을 적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급등 포착주 자료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 드리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테마주를 직접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뭐 탈모면 탈모 뭐 여기 보시면 뭐 알루미늄 관련주 쭉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은 얻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면 영상의 바로 하단에 바로 자세히 보기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이라고 검색하셔도 이재진의 상한 갈래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앱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의 상한 갈래리 혹은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영상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뭘 해 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께서 실전 매매 매수에 들어갈 때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나마 여러분들께 지금 이 직장인분들도 직접 응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서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 시초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주말 모두 고생하셨고 평일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모두 고생하셨고 예,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